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할 것입니까? 라고 당시 조국 교수가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댔을까요? 법무부 장관 자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농담이 아니고요.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이제 아주 좀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아주 강력한 만큼 이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8년 전에 나눴던 이야기가 과연 현실이 될까요?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춘호 실장님, 네. 8년 전 저 이야기가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다. 그 가능성 대단히 커졌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청와대에서 강력히 부인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저 말이 이제 인정한다는 뜻으로 기자들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8년 전에 저 약간은 농담같이 주고받았던 저 대화가 이제 현실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것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주는 의미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조국 법무장관 카드라는 게 이제 현실화된다 그러면 당장 이제 여당의 대권 레이스에서도 조국 법무장관의 이름이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중앙일보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는 입법병이 아니라 행정병 인간이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 문자를 보낸 시점에 이번 법무부 장관 기용 방침 관련 기사가 나온 이유가 아니라 그 전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략 언제쯤이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저 날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3일 날 했다는 거예요. 13일이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네. 나오기 전이고 그 무렵쯤에서는 총선에 나갈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올 그런 어떤 관측이 나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저 말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한 이유는 나는 총선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고 계속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맥락에서 저 말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 말을 이제 뒤늦게 문자를 받아본 기자가 이제 뒤늦게 저렇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 청와대 수석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행정부형 인간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 수석이 물론 총선 출마 관련한 기사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꼭 청와대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글쎄요. 뭐 알고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뭐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총선 나가는 건 애초부터 별로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마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뭐 지금 이제 그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보도를 한 중앙일보 보도 안에 보면 지난달 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돈다라고 얘기하면 나를 뭐 퍼쩍 뛰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층위의 논의나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박상기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효과는 어떤 효과를 말합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앞서 인터뷰 그러니까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는 비검찰화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직 장악력도 떨어졌고 최근에 그 기자회견 논란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볼 때 검찰 개혁을 제대로 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그 대안으로 논의가 될 만한 사람들을 아마 검토 대상에 올렸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조국 민정수석이 아마 물망에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든 다른 장관으로 기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검증은 누가 합니까? 누가 책임질까요? 과정은 사실 모양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 얘기도 뭐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한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도 단언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권력자의 선한 의지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그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모양새가 다소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최적의 적임자라고 하는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점들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지금 지적하거나 반발하는 목소리도
청와대가 들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교수도 뭐 어제부터 이야기가 보도가 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김병민 교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요. 이것이 단순히 조국 수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하게 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불신이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된다면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뿐만이 아니라 이 인사권까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적폐청산은 반헌법적 가치로 타협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자칫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을 경우는 검찰이 정치 중립을 해야 하면서 사정기관을 독점하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아주 편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당시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을까? 딱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거론이 되고 있는 인사지만 진짜 실행까지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임춘호 시장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왜 이렇게 신임할까요? 왜 법무부 장관에까지 임명하려고 할까요? 검찰개혁, 뭐 이런 이야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이렇게 신임할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웠던 시절에,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충실하게 자신을 지원해줬던 대표적인 인사가 조국 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마음의 빚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에 입성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는 공고한 동지식 같은 것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로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갖게 된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분야 등에서 실패했고 여러 가지 구설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벌을 줘야 될 때 상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하고 저렇게 호흡이 잘 맞는 참모는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참모들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또 조국 수석이잖아요. 그것은 대통령이 꼭 민정 분야뿐만 아니고 국정 전반에서 뭔가 의논할 상대가 필요할 때 그게 조국 수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과는 앞으로도 뭐 행정부에 있든 아니면 뭐 여의도에 있든 아니면 뭐 청와대에 계속 있든 계속 어떤 동지적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김성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조국 수석이 신임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조국 수석을 다음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키워보면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 건지. 글쎄요, 차기 대선 주자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지금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유를 좀 하셨지만 네. 우병우 수석하고 비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 내부 출신 인사였죠.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횡을 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까지 연결이 되고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과연 예를 들어서 좌지우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만약에 그렇게 비검찰 출신이 들어가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인사권을 막 휘두른다고 해서 휘둘렸을 경우에 검찰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도 검찰 개혁안 나오고 난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대놓고 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검찰이 그동안에 개혁되지 못했는가? 이거는 그만큼 조직 자체가 강고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한 명이 뭐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검찰을 좌지우지했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권력보다 더 많은 권력을 휘둘러서 어떤 부작용을 낳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추진해왔던 방식이라든가 업무하는 스타일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진짜 검찰 개혁으로 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을 추진해왔던 것이고 그 외적인 면에서 권력 남용을 할 사람을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이 제일 중요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물망에 올렸다면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어떤 검찰개혁 의지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 뭐 검찰을 이용해서 권력의 일종의 이제 뭐 나쁘게 표현하면 하수인을 만들어서 이 검찰 권력을 야당을 탄압하는 데 쓴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지금 하신 이야기는 잠시 뒤에 야당 반응과 묶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은 뭐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청와대나 이런 데서 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가능성, 다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은 8년 전 2010년에 나왔던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그 책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인가요? 지금 그분이 묻고 조국 교수가 대답하고 그 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읽고서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그리고 처음에 보셨던 1년 뒤 2011년에 북콘서트에 여러 차례 조국 교수가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다음부터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게 됐고 결국은 청와대까지 같이 가게 됐다. 뭐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기용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알고 믿고 신뢰하고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로 기용하는 그런 인사 스타일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해요. 그래서 지금 뭐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그게 않습니까? 회전문 인사로 또 야권에서는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집권 시작하자마자 인사에서는 쓰고 싶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를 돌아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내야 되는 지점에서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지점에다가 그 인사를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있게 되는 얘기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에 대해서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앞서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반헌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타협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국 수석이 그동안 걸어왔던 힘보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 봄에 있었던 대통령발 개헌안입니다. 네.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200명의 찬성이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헌은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가야 될 길이 이러한 개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만들었고요. 그 개헌안을 국민 앞에 발표했던 장본인이 조국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고지순한 선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과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에 타협의 산물을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딛고 넘어서 가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고 조국 수석도 비슷한 지점에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하고 싶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서부터 시작됐던 검찰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결과를 낸다면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에 매듭을 짓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필수적인데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인사를 강행하겠다. 아마 이런 신호를 주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만약 최종적인 인사에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정말 여의도에서 이